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행정기관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자료 제공을 외면해 불만이 많습니다. 도내 시군에는 점자 번역 장비가 단 한 대도 없고 요청한 자료를 처리하는 데만 일주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 장학금으로 되돌려주기로 해 환불 결정을 내리지 못한 다른 대학으로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탄소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도내 일부 지역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해 탄소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밤사이 기습폭우가 내린 전라북도는 현재 비가 대부분 그치고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기습폭우가 내린 전라북도는 현재 무주와 전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해제되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무주 135.5mm, 전주 70.5, 지난 주천 43.5mm 등이며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무주에는 시간당 45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에는 전주 덕진구 금암교 아래에서 작업하던 인부 2명이 갑자기 차오른 하천물을 피해 포클레인 위로 대피했다 구조됐으며 전주 효자교 언더패스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여름철 대기 불안정으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며 실시간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들이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안마일을 하던 시각장애인 유승열 씨.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지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군산의 고용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높은 장벽을 만났습니다. 관련 사업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자료까지 모두 비장애인용으로만 제공돼 전혀 읽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점자 번역본을 기관에 요청했지만 당장 받아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점자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읽을 수가 없고 또 황당하고 또 답답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년까지 그걸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참 막막하고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점자법에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점자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해당 고용센터에서는 기본 문서조차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좀 배려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이 자료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배포를 하는 거니까 지금 모든 예산이 다 뭐 방역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공공기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회원부에서 지침 받아서 내려오고, 시청민원실에서 지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즉시 인쇄가 가능한 점자 번역 소프트웨어까지 보급돼 있는데 결국 인식과 의식의 문제인 셈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보통은 그렇게 뭐 그림이 있거나 도표가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바로바로 출력이 가능한 작업인데도 실제로 전라북도를 포함해 도내 시군에는 점자 번역 장비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외부 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고 짧은 문서라도 최소 일주일 넘게 걸리는 상황. 애당초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데 인력과 예산 타령뿐입니다. 계획서가 돼 있는 건 아니고 딱히 뭐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법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예. 해야 되긴 하는데. 도내 시각장애인만 10,000명이 넘는데 법조차 유명무실하게 하는 차별적 인식에 시각장애인들은 아직도 깜깜한 정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북대학교가 국립대학 가운데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등록금 환불을 대신하는 것인데 이번 결정이 다른 사립대학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전북대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따른 강의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때는 지난 5월 중순. 전북대는 이제서야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되돌려주는 방식의 특별 장학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재학생 1인당 평균 납부금 196만 원의 10%인 19만 6천 원을 지급하되 대상은 1학기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부생입니다. 전북대 측은 총학생회와 장학금 지급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등록금 환불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학교의 법적, 행정적 입장은 특별 장학금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장학금은 아무래도 실제로 2학기 등록을 할 때 등록금 감면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학생들은 당초 요구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학 측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애초에 요구했을 때 금액은 사실상 이 10%라는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였지만 구국립의 10%에 반한 선택은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선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전북대의 결정이 알려지자 다른 사립대생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 등록금 마련이 어렵다며 대학의 결단을 촉구하는 SNS 댓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내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등록금 환불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에 등록금 환불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조만간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학들의 방침이 다음 주부터는 구체화할 것으로 보여 등록금 환불은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겨울철 이상 고온과 새만금호 수질 악화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겨울 유난히 기온이 높은 탓에 새만금호 표면의 물이 염분을 포함한 심층수와 섞이지 않아 썩는 성층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따뜻한 겨울이 반복되면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수질 악화는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해수 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 유통 검토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의 수질이 날로 악화하면서 올 연말 종합대책 수립이 예정되어 있다며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 유통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관련 용역 결과가 발표돼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혀 전면적인 해수 유통 등 전향적인 대책이 주목됩니다. 네,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위로는 대전, 충남, 아래로는 광주, 전남 등 재확산 지역에 포위돼 고립된 모습인데요. 실제로 도내 28번째 환자까지 감염 경로가 이들 지역으로 속속 확인되면서 지역 간 감염의 위기감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28번 코로나19 확진 환자인 고창 거주 60대 남성의 감염 경로가 드러났습니다. 앞선 광주 78번 확진자와 교회 소모임을 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광주 확진자는 지역사회 감염의 진원지로 꼽히는 광주 금양오피스텔의 방문 판매업자 접촉자였습니다. 이로써 광주발 코로나19 도내 환자는 지난달 20대와 50대 여성에 이어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 간 감염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습니다. 이웃 광주 전남 100명,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남의 확진자가 300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광주 전남의 경우 50명 이상 실내 모임 금지와 대중교통 이용 등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의 전파 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점은 감염 통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가 위험 지역에 포위당한 상황으로 잠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아니라지만 감염의 사각지대인 소모임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훨씬 작은 소모임에서 친밀감 때문에 잠깐의 방심으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라북도가 시설과 행사장 등에 방역관리자를 지정 운영토록 했지만 모든 모임들을 통제하기란 불가능해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지역 차단 방역의 성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을 숨긴 대전 74번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전 확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숨겨 익산 지역 4번 확진자가 감염 사실을 모르고 열흘간 100여 명을 접촉해 대규모 지역 확산 우려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허위 진술로 1억 6천만 원 상당의 검사비와 방역 인건비가 낭비됐다며 이를 물어내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5개월 넘게 직원 임금을 체불한 이스타항공이 공항 이용료마저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스타항공이 군산공항 사용료 1억 5천만 원을 내지 않는 등 전국 5개 공항에서 47억여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공사는 일단 군산공항과 이스타항공 간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드론축구 대회가 무관중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11일까지 월드컵 경기장 내 드론축구 체험장에서 32개 팀 230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2020 전국 드론축구 친선 경기를 치르고 코로나19 여파로 관객 입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 캠틱 종합기술원과 함께 드론축구를 개발했으며 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수칙을 어긴 도내 폐차장들이 소방당국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전주의 한 폐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불시 단속한 결과 도내 44개 폐차장 가운데 16곳에서 기준을 어기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폐차장 5개 소화전이 반드시 설치되도록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북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탄소산업, 속도가 더디어서 회의론이 적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도내 일부 지역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해서 탄소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탄소 관련 업체는 도내 150여 군데로 정부 조치에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택한 지역은 전라북도였습니다. 앞으로 4년간 도내 15개 지역 176제곱킬로미터 면적 안에서 탄소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시범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정부가 허가한 제품은 어획 활동에 사용되는 소형 선박, 대용량 수소 이송용기, 그리고 소방차 탱크 등입니다. 2년 동안 그 실증 사업을 하게 되고요. 또 2년을 연장을 해서 사업화까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는. 전라북도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3,600억 원이 넘는 투자 효과가 발생하고 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의미 있는 점은 원재료와 중간재, 완제품을 모두 도내에서만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이미 도내에는 효성 전주 공장을 비롯해 크고 작은 탄소 관련 업체가 155곳이나 있는데 이들이 쌓아온 역량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라북도의 판단입니다. 탄소 산업의 체질과 생태계를 크게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 융복합 소재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등 전라북도는 국내 탄소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도 유치해 관련 분야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현대차 전주 공장이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 양산 체계를 갖추고 오늘 처음으로 스위스로 수출했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오늘 광양항을 통해 스위스로 수소 트럭 10대를 선적했으며 연말까지 40대를 추가로 생산해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 체계로 들어가 수백 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스위스에 1,600대를 수출하는 등 유럽 수출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011과 017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는 도내에서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SK텔레콤은 전북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의 기지국 철거로 지난 1995년 출시한 이른바 2G 서비스를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11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쓰게 해달라며 제기한 투지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SK텔레콤은 혜택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번호 이동을 권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익산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전북 지역 상공회의소가 국립감염병연구소 익산 유치를 각기에 건의했습니다. 익산 상공회의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험실을 갖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에 최적지라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부처 그리고 각 정당에 익산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전북대에게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전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남원시가 비대면으로 시민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돕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도록 해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김하영 기자입니다. 남원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절실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중성지방과 혈압 등 한 가지 이상 건강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 90명을 선정해 진행합니다. 대상자는 시계처럼 생긴 손목형 활동량계를 지급받아 6개월 동안 자신의 운동량과 심박수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전송하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남원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도움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창군이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한 농수산물 승차구매 판매 행사가 농가와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농산물 유통센터와 선운산 도립공원 등지에서 딸기와 바지락, 장어, 수박 등 13종류의 농수산물을 11차례에 걸쳐 판매해 1억여 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5곳에 50kW와 100kW용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급속 충전기는 국내외 모든 전기차종에 충전이 가능하며 100kW 충전기의 경우 완충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돼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는 충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마이산 명인 명품관이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명인과 함께하는 날을 운영합니다. 명인과 함께하는 날은 천연염색, 한지뜨기 등 4명의 명인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고 관람객들도 전통자수 수놓기와 민화 그리기 등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만취한 승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다쳤다며 고소한 택시기사 47살 A씨를 준강간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늦은 밤 여성 승객을 3시간 동안 택시에 감금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성 승객이 A씨의 택시를 빼앗아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차량 사고를 냈지만 당시 성폭행 위협을 받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죄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 송경진 교사의 순직 유족급여 지급 결정에 전라북도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 기한이 이번 주 중으로 잡혀 있어 추진 여부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송 교사의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오는 9일 항소 기한 전에 보조 참가인으로서 참가할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족급여 지급 소송건의 당사자로서 이번에 패소한 인사혁신처가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적으로 같은 입장은 아니라고 언급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누벨백 미술관이 오늘부터 18일까지 중진 화가의 회생을 응원하는 기획 전시 기환을 마련했습니다.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영국의 극작가 피터 셰퍼의 명작을 각색한 연극 타인의 눈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오는 19일까지 청년작가 공간기획전 일환으로 박지은 작가의 옷칠화 작품을 전시합니다. 뮤지컬 달빛 아래 잠들다가 오는 11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가족사랑 기획 전시 소박한 선물이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JB 문화강연이 내일 전북은행 한옥마을 지점에 위치한 JB 문화공간에서 명진 스님의 순종의 길, 이단의 길을 주제로 마련됩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 함열향교의 삼락이 오는 10일 익산 함열향교에서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전주시가 15일까지 초록 정원사 기본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게임에 관심이 많은 20, 30대를 대상으로 2020 전북 글로벌 게임센터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의 지름길을 안내하는 신간도서 학종 돌파 8개 스토리가 출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밤사이 기습폭우가 내린 전라북도는 현재 비가 대부분 그치고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2도에서 낮 기온 28도, 익산 22도에서 28도, 동북권 무주 21도에서 28도, 장수 20도에서 26도, 서해안권 군산은 22도에서 27도, 고창은 21도에서 2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에서 보통, 나머지 시군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